안녕하십니까, 지산 전장영입니다. 전편 중고차 구입하는 부분, 자동차 외장이나 하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중고차들 딜러분과 잘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장 안에 있는 중고차를 이제 쭉 여러분들이 전시차들을 딜러분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진행이 되냐면, 그 중고차 딜러분과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금융관계, 돈이죠, 돈. 이거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1,000만 원 이상 넘어갈 때, 저도 이제 중고차 구입 때문에 소비자들하고 같이 동행해 본 적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서류 관계나 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고차 딜러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왔을 때는 혼자 그분하고 이제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되는데, 두 분, 세 분 이렇게 같이 오게 되면은 그 차를 실제 사실 분한테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두 분, 세 분 있을 때 이 와중에 반응이 괜찮은 사람, 소위 말해서 말 많은 사람, 이 사람한테 상대를 많이 합니다, 딜러분들은. 왜? 이 사람은 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차주는 실제 살 사람은 얘기 잘 안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차를 사는 거지, 차를 아는 사람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때는 그 딜러분과 정확하게 조율을 하시고,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딜러분은 조금이라도 반응이 오는 분한테 잘해주게 돼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서 그 이분이 만약에 야, 이 차 좋으니까 이제 사라,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차주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력자가, 차를 아는 분이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차를 구입할까 말까 하는 거는 차주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이.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렇다 치자고요. 자, 카드로 할 것인지 캐피탈로 할 것인지. 여러분 카드 수수료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중고 자동차는 가급적이면 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때 카드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캐피탈이 더 낫습니다,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몇 개월 안에 돈이 생겨서 갚아야겠다 그러면 그 뭐 이율에 맞는 계약을 어긴 거니까, 구입할 때 그 캐피탈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계약금에 얼마 정도, 할부금에서 얼마 정도는 여러분들이 위약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좀 넘어가게 되면은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유가 생기실 때 갚으면 돈이 무리가 없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장을 지금 쭉 돌아다니면서, 아까 전에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 뭐 내장, 하체 아무 이상 없고 정말 좋은 차다, 그러면 당연히 사셔야죠. 그래서 그런 살 때 그 서류 관계, 이 차의 이력은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가시면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부, 을부를 띄워보시게 되면 그 차에 대한 정확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차에 대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에 제가 동영상에서도 중고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단순 교환도 교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 교환, 어떤 건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환은 교환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자동차 딜러분들이 말하는 은어 중에 삼박자라는 게 있습니다. 삼박자라는 건 본네트, 휠하우스, 앞에 반바 이렇게 완전히 지지 판넬 이렇게 밀고 나간 겁니다. 차가. 그러면 거의 뭐 차가 안정성은 떨어진다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삼박자인 차들은 좀 금액을 저렴하게 그럼 달라고 그러든가 그냥 타다가 그냥 가끔 운전 연습하고 뭐 버려야겠다 그런 건 구입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삼박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땐 데미지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하면 바디 프레임이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모노코크 바디, 셰시 프레임이 이렇게 쪼각쪼각 붙인 모노코크 바디들은 이렇게 다음에 사고가 나게 되면 아코디안이 돼버린다. 그래서 휠 하우스 그 부분이 나간 차, 그 부분을 산소로 다시 붙인 차, 이런 차들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딜러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은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구입하실 때는 금융 서비스는 뭐다? 카드보단 캐피탈이 차라리 낫다. 캐피탈을 하더라도 이율이 낮은 쪽으로 해라. 보험처럼 보험 뭐 10개, 12개 대기업 보험사들이 있는 것처럼 캐피탈도 여러 캐피탈 회사들이 있으니까 나의 신용에 걸맞는 캐피탈 회사에서 이율을 따져서 구입을 하면 된다. 카드는 이율이 높다. 그래도 뭐 캐피탈에서 승인이 안 나면 물론 카드로 할 수가 있겠지만 카드도 그러면 웬만하면 승인 안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새 차와 크게 가격이 없는 중고차를 산다는 것은 구입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0만원 이하, 1500 이하 기준을 잘 정하고 구입하시면 되고요.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는 목적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가. 그래서 다인승에 이런 승합차를 살 것인지, 아니면 승용차 살 것인지, 아니면 뭐 디젤 경유 기름값 때문에, 아니면 뭐 LPI를 구입하신다든지. 그래서 목적을 알고 구입을 하시면 되고, 중고 자동차에서는 색상을 따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색상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차종들이 아닙니다, 중고 자동차들은. 그래서 내가 목적에 맞는 자동차를 골랐을 때는 큰 이상이 없는 자동차. 그래서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그런 엔진, 미션, 요 값이다. 자동차는 엔진, 미션 두 가지의 값이다. 그리고 큰 사고 안 난 차.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휠하우스라는 거는 종이컵을 이렇게 잘라서 다시 꼬매서 붙이면 좋겠습니까? 짜깁기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죠? 물이 질질 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휠하우스 같은 가장 단단한 모노코크 바디에서 휠하우스가 산소를 붙였다 떨어졌다 이 한 차는 아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진짜로 뭐 문짝 깔고 뭐 본네트 깔고 범퍼 간 건 저희도 그렇게 크게 흠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비필라가 완전히 먹어서 지붕까지 갈았다든가 이건 굴른 거란 말이에요. 비필라라는 건 여러분 도어 운전석 앞문짝, 운전석 뒷문짝 이 사이에 있는 기둥 여기를 갈고 지붕을 갈았다. 이거는 옆에 측면 추돌하면서 굴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굴렀더라도 지붕이 꺾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도 바디 강성이 틀어져서 안 좋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대파된 건 안 좋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대파된 차들은 내가 대충 타다가 그냥 버릴 차, 대충 타다가 그냥 버릴 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인지를 하고 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단순 교환이라고 그래서 누가 비필라를 단순하게 교환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장님 그러면은 디젤이 좋아요? 가솔린이 좋아요? LPI가 좋아요? 하이브리드가 좋아요? 전기차가 좋아요?
정비사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솔린 내연기관 추천합니다. 가솔린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디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때 좋은 게 뭐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료값이 좀 쌉니다. 가솔린과 디젤, LPG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디젤은 뭐가 안 좋으냐면 5만, 10만 이렇게 탄 자동차들은 만약에 사륜구동으로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디젤 SUV가 많죠. 승용 디젤도 있지만 수분에 취약합니다, 디젤은. 그래서 인젝터라는 이 인젝터, 연료를 쏘아주는 인젝터, 보아 펌프, 그리고 이 연료 탱크, 연료 필터, 이 부분들 여러분들 망가지면 200돈, 최하 200돈 깨집니다. 그래서 연료계통 관리 안 된 차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 디젤은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하실 때 그 부분이 이상이 있나 없나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LPI는 왜 그러냐? LPI는 문제가 뭐냐면 연료 탱크 안에 연료 펌프가 잘 망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한 10만 킬로 넘어가면 망가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항상 냉각이 돼 있는 연료 아닙니까? LPG는 여러분 액상이 기화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료가 라인을 해서 엔진 쪽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항상 그런 LPI들 같은 경우는 가솔린보다는 제가 보니까 엔진 오일은 조금 더 오래 타는 것 같더라고요. 깨끗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좋은데 정비 편의성에서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가솔린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배터리 축전지가 메이커에서 제가 알기로는 5년에 10만 킬로까지 AS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로 나올 때는 이 자동차들이 그 키로수를 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S 보상을 받을 만한 기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중고차로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승용용 디젤 엔진은 똑같기 때문에 승용 디젤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도 금방 말씀드렸던 디젤 뭘 관리 잘해야 된다? 물 관리, 수분 관리, 연료 라인, 요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딜러분과 대화를 할 때는 차를 사는 차주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확하게 여쭤보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본인이 알고서 대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같이 가신 분이, 딜러는 뭐라 그랬죠? 같이 간 사람이 반응이 좋으면 이 사람한테 계속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이 오케이 하면 거의 90%는 매매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차주가 정확하게 차를 보고 판단을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가신 분의 의견은 그냥 도움, 참고 이렇게 하고, 항상 판단은 본인이 해라. 그렇게 하시고 그 딜러하고 매매 상사에 갔을 때 캐피탈로 할 건지 현금으로 할 건지 카드로 할 건지 이율 정확히 판단하고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력은 여러분들이 등록사업소에서 갑부, 을부 띄워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고차에 대한 거는 전편에 그 외관, 엔진, 미션 이 부분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체 누유되는 거, 쇼급쇼바, 그리고 앞판넬, 뒷판넬 잘렸나, 교환됐나, 그거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고차 너무 겁내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래하는 단골 카센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시게 됐을 때 그 정비사분이나 카센터 사장님과 동행해서 가급적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뭐
2천만 원 미만, 뭐 1천만 원 미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자동차를 많이 사는데, 여러분 뭐 벤틀리를 중고차 사러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고가의 자동차는 어떤 상위 몇 프로고, 대부분의 95% 이상은 보편적인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하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하시면 아무 지장이 없이 정확하게 좋은 차를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산 전장령한테 많은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도움 많이 주시고, 부족한 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거는 요 밑에 영상 밑에 댓글에 적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고차 좋은 차 사셔갖고 좋은 즐거운 자동차 생활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